나 노래해줘. 노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노래해줘. 짜라짜라짜짜짜. 아, 짜파게티? 짜파게티 농심 짜파게티 한 입만 주세요. 주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은 바람이 머물다 간 자리마다 봄이 스며듭니다. 나의 머릿결 같은 겨우내 얼어있던 땅은 다시 생명을 품을 준비를 합니다. 덜컹이 봄이 움트는 고창으로의 여행을 떠나봅니다.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고창의 봄은 선운산으로 먼저 찾아듭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타지에서도 선운사 나들이길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전라북도 사람들도 지금은 선운산을 가기 위해 시원스레 뚫린 국도를 이용합니다만 예전엔 한결같이 드나드는 고창의 길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고창군 흥덕면에 있는 흥덕 삼거리인데요. 지금이야 자그마한 면 소재지이지만 한때는 정읍과 고창, 부안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삼거리 왼쪽 길은 고창 읍내로, 오른쪽 길이 바로 선운산으로 향하는 길이죠. 자동차가 많지 않던 시절엔 전주에서 선운사에 가려면 이곳에 내려 점심을 먹고 국내 버스로 갈아타는 일이 흔했습니다. 고창에 3개 현이, 3개 현이 있는데 그 3개 현 중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중앙에서 내려올 때 흥덕현을 거쳐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흥덕현, 고창현, 무장현. 예전에는 그러니까 삼국시대 그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무장현이 더 컸었고 흥덕현이 더 컸었고 고창현이 좀 더 오히려 적었었죠. 높이 336m. 비교적 야트막한 산이지만 선운산은 백두대간으로 이어집니다. 영산 김액의 구왕산으로부터 분기해서 선운산, 경수산을 지나 서해로 끝맺는 산줄기인데요. 주진천의 서쪽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맘때 선운산은 골짜기마다 산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납니다. 머지않아 연분홍 꽃잎은 지고 진한 초록빛만 남게 될 텐데요. 호남의 내금강이라는 별칭답게 비교적 작은 산이지만 울창한 수풀과 계곡, 품고 있는 문화재가 많아 선운산은 1979년 일찌감치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중 선운산 입구의 자리에 찾는 이를 반기고 있는 송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천연 기념물 제367호인 송악은 둘레가 80cm, 높이가 무려 15m에 달하는 거목인데요. 내륙에 자생하는 송악 중에서는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송악은 소가 좋아하는 나무라 해서 소쌀밥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계지로는 동해안의 울릉도, 서해안의 인천 앞바다 섬들이고, 그리고 이 나무는 약용식물로서 사용하는데 나무 밑에 있으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1500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선운사. 석가 탄신일을 앞두고 선운사 앞마당에는 오색 연등이 또 하나의 봄빛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등 하나를 다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달라는 뜻이지만 요즘엔 불자들의 소원과 현실 세계의 희망을 이루어달라는 기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맘때가 아니면 다시 꼬박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선운사의 명물을 그냥 지나칠 수야 없겠죠. 대웅보전 뒤편에 자리한 동백나무 숲인데요. 3천여 주가 군락을 이루며 꽃 병풍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의 동백나무 군락지인데다 가장 늦게까지 붉은 동백을 볼 수 있는 곳. 그래서인지 선운사의 동백은 숱한 문인들에 의해 시로, 소설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몽우리 수거하는 게 완전 장미꽃 같으면서도 이게 좀 색깔이 이게 좀 색깔이 장미 이런 거하고 너무 다른 이런 색이라서 정말 이거 정말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다른 이 앞에 있는 여기보다도 뒤에 있는 이 나무들이 너무 인상이 깊어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른 날에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이맘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맘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삼존 불상이 안치된 선운사의 본전 대웅보전. 아미타 부처와 약사 열애를 좌우로 둔 비로자나 부처가 먼저 눈길을 끕니다. 예, 부처님을 쳐다보게 되면 손가락만 보도 그분이 어떤 부처님인지 알 수 있는 게 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운사의 금동 비로자나 삼불 자상은 직원을 하고 있어요. 직원인. 그래서 오른쪽 손은 부처님의 손, 깨달은 부처님의 손, 왼손은 깨닫지 못한 중생의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왼손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합니다. 선운사를 찾는 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은 바로 지장보궁인데요. 이곳에 특별한 부처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가슴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금동 지장 보살 좌상. 이게 너무 좋아서 집에다가 그 지장 보살님을 안치시켰어요. 근데 꿈속에 계속 여러 번 나와가지고 나는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에서 왔으니까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아까워서 안 돌려보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몸이 아프고 가세가 기울으면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팔아던 게. 근데 여러 사람을 거치게 되는데 여러 사람 속에서 꿈속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의 히로시마 경찰에게 신고를 하죠. 사람의 이치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사건. 그로 인해 금동지장 보살 좌상은 1938년 11월 다시 선운사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일본이 강제로 반출해간 문화재 중 유일하게 자진해서 반납한 것이기도 합니다. 선운산에는 유난히 도솔이라 이름 붙여진 곳들이 많습니다. 선운산의 다른 이름이 도솔산이고 선운사를 끼고 흐르는 작은 하천은 도솔천입니다. 게다가 선운사 작은 암자의 이름도 도솔암이죠. 선운사에서 도솔암에 이르는 길은 3.6km. 만만치 않은 등산길이지만 좌우로 보이는 풍광이 등산객들의 마음을 빼앗아 왕복 2시간여의 발품이 아깝지 않습니다. 도솔암 앞쪽에는 오래된 굴이 있습니다. 신라 진흥왕이 수도했다 하여 진흥굴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어려서부터 불가의 뜻을 뒀던 진흥왕이 훗날 왕위를 물려주고 이곳에 와서 여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진흥굴을 나서면 마치 도솔암을 지키고 선 듯한 선운산에 또 하나의 명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려 600년의 수령을 지닌 천연기념물 354호의 장사송인데요. 곧게 뻗은 소나무 너머로 선운사의 작은 암자 도솔암이 보입니다. 도솔이란 미륵불이 있다는 도솔천궁인데요. 이 일대 모두가 극락세상을 염원한다는 뜻일 겁니다. 이곳에 들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시름은 한낱 작은 것에 불과한 듯 느껴집니다. 선운사를 찾는 모든 중생을 굽어보듯 거대한 마애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되기만 한 민초들의 삶을 구원해줄 미래의 부처를 기다렸던 미륵신앙. 훗날 이 마애불의 미륵신앙은 정읍 고부와 고창 무장을 중심으로 봉기한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불상은 툭 튀어나온 눈, 우뚝 솟은 코, 어깨까지 툭 늘어진 귀로 인하여 그 양식이 고려 때 조성됐을 것으로 보이는 설도 있고, 백제 위도강의 지시로 선운사 상건자인 검단선사가 조성하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선운사를 나와 국도 22호선에 들어서면 곰소만을 지나 서해바다로 흘러드는 주진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창 고수면 명매기골의 명매기샘에서 발원한 주진천의 원래 이름은 인천강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인 1911년
배가 드나들었다는 뜻의 배날, 주진이 된 겁니다. 숱한 세월 동안 고창 사람들의 젖줄이 되어주었던 고마운 강이죠.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이곳에서는 예로부터 고창의 대표 특산물인 풍천장어가 많이 잡히는데요. 복분자와 더불어 보양식으로도 손꼽히죠. 별다른 양념 없이 소금에 굽기만 해도 입맛을 동하게 하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창을 찾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장어구이 맛. 보양식으로 이게 제일 알아주는 거잖아요. 특히 고창에서 나온 놈은 이게 고창의 특산이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건 좀 알아주는 음식이니까. 풍천이라는 그 단어는 이 선운사 골짜기가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그런 지역을 풍수지리학에서 풍천이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선운사 골짜기에 장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천장어라는 그 유래가 거기서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운사를 벗어나 고창 읍내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고창 읍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고창 읍성엔 철쭉꽃 잔치가 펼쳐지는데요. 성곽을 따라 돌며 둥글게 늘어선 붉은 철쭉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철쭉이 성곽을 에워싸고 있다면 읍성 안에서는 시원스레 뻗어 있는 소나무 군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의 군목이기도 한 소나무는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과 가장 친숙한 나무이기도 하죠. 똑똑거북 같은 아들 나누고 금줄에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솔가지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엄마의 첫 미역국밥을 솔가지를 떼어서 그 국을 끓여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서 솔방울을 발로 차면서 놀지요.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보면은 나무도 그만큼 커 있겠죠. 그러면 가구재료도 쓰고 목재료도 쓰고, 나중에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그거를 소나무 간에 묻혀서 솔숲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그럽니다. 산, 들,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고창은 그만큼 먹거리도 풍부한데요. 4월부터 5월까지 빼놓지 않고 맛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백합인데요. 여느 조개에 비해 큼지막한 백합은 타우린이 많아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도 그만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잠정 목록에 등재될 정도로 고창의 갯벌은 태고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 갯벌에서 자란 백합이니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살이 꽉 찬 백합의 맛에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사람들. 찜은 찜대로, 무침은 무침대로 그 풍미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백합은 씹을수록 약간 짠맛이 나지만 끝물이 단맛이 나요. 그 맛이 좀 육질도 좀 좋고. 고창에는 만돌이라던가 심원면 만돌리라던가 아니면 내려가서 저 90호 고리포 해수욕장 그 부근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봄에는 지금 또 백합 살이 가장 많이 올라올 때예요. 지금은 제가 봄에 드시는 거 백합찜, 백합찜을 지금 드시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듯한 이곳은 고창군 공읍면의 학원 농장입니다.
노란 유채와 한데 어울려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하는 것은 청보리인데요. 든든한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한때는 보릿고개라는 말로 가난한 민초들의 삶을 대변했던 작물이죠. 하지만 이곳의 청보리는 수확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2004년 경관 농업지구로 선정된 학원 농장은 오직 사람들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농장인데요. 계절마다 색다른 꽃으로 옷을 갈아입는 이곳은 진즉부터 입소문이 나서 이미 전국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넓은 들판처럼 제 미래도 창창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웨딩 촬영도 여기서. 저희는 친가가 있어서 보리서리 뭐 이런 거 오빠들이 하는 걸 봐서 그런 정도. 그런 추억 있으세요? 네네. 보리피리도 아시겠네요. 네, 그 풀 해서 부는 거 큰아빠가 자주 알려주셔서 이렇게 마시면.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건 불면 소리 안 나요. 마셔야 돼요. 이렇게. 처녀 총각들이 연애를 할 때 갈 데가 시골에선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이 보리밭에 가서 살짝 주저앉으면은 안 보이거든요. 기가 막힌 미래 장소지요. 그런 이 배고픔을 달래주는 식량으로서의 구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랑을 속삭였던 그런 곳, 막 그런 것들이 보리가 아니겠습니까? 초록의 보리 사이로 샛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봄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꽁당 보리밥이 싫어 투정 부리던 어린 시절로, 또 누군가는 보리피리를 불던 까까머리 시절로 각자의 추억 여행을 떠나고 있을 텐데요. 어른은 어른대로 옛 시절을 떠올리고, 청춘들은 청춘대로 그들만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갈 수 있어 더없이 좋습니다. 가을에는 메밀을 심으면 이제 그 하얀 꽃이 피는데 이 들판이 전부 하얀 꽃으로 뒤덮이면 또 굉장한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밀을 했고요. 여름에는 해바라기도 하고 또 뭐 사이사이에 백일홍, 코스모스 그런 것들은 농업소득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예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은 이 농촌의 관광 사업이 활성화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구릉지구에 펼쳐지는 끝없는 보리 물결. 봄바람의 일렁이는 초록 물결에 이끌려 해마다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가다 쉬다를 반복하며 오직 보리 향에 몸을 맡겨도 좋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오직 나를 돌아보고 싶다면 이 봄이 가기 전 고창에서 잠깐 쉬어가면 어떨까요?